안녕하십니까.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소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잘못을 이야기하는지를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소금에 대한 정보들이 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분들이 소금을 제대로 만들어 보지도 않고 소금 공장에 제대로 가보지도 않고 소금 성분을 제대로 분석을 해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떠드는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 삼아 이야기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소금이 맛이 안 좋기 때문에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첨가를 하는데 그 첨가물이 염화칼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염화칼륨을 첨가를 해서 맛을 좋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럴까요? 시중에 판매되는 소금 중에 염화칼륨이 좀 많이 들어있는 소금들이 있습니다. 한 30%, 40% 이렇게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소금들의 염화나트륨이 함량이 한 95% 정도 됩니다. 정제염 같은 경우는 99%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다가 40% 내지 45%의 염화칼륨을 첨가를 해버리게 되면은 염화나트륨의 함유량이 50%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겠죠. 50%나 뭐 55%, 50%, 45%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정부로부터 저염이라는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 사람들이 나트륨이 많아서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다른 것을 첨가를 해서 염화나트륨의 농도나 함유량을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염이라는 타이틀을 얻어서 나트륨을 적게 먹어도 된다라고 이제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다른 여러 가지 중에서 염화칼륨을 첨가를 할까요?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첨가를 할까요? 아닙니다. 소금은 우리가 짠맛이 나는 물질이죠. 그래서 소금에다가 첨가를 할 때 짠맛이 나는 물질을 찾다 보니까 염화칼륨이 짠맛이 납니다. 그래서 소금에다가 염화칼륨을 첨가를 하면은 같이 짠맛을 나는 게 100%인 제품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나트륨 양은 적은 게 되기 때문에 염화칼륨을 첨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염화칼륨을 첨가하면 맛이 좋아지느냐? 맛이 더 안 좋아져요. 염화칼륨은 짠맛이 나기는 하는데 좀 맛이 강한 짠맛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들은 성분 분석표를 이렇게 보면은 염화나트륨 뭐 45%, 염화칼륨 45%, 뭐 이산화규소도 좀 들어가고 MSG, 글루타민산 나트륨도 좀 첨가를 해서 맛을 이렇게 좀 좋게 만드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화칼륨이 들어간다고 해서 맛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짠맛이 좀 강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게 거부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문제는 이 염화칼륨량이 지나치게 이제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보통 바닷물로 소금을 만들면 염화칼륨 양이 100g에 한 1g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제대로 만들면. 그런데 지금 45% 100g에 45g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걸 배출시키기 위해서 신장에서 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장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생겨서 식약청에서는 이제 신장 질환 있는 환자들은 이런 소금을 좀 가급적 먹지 마라 이렇게 공고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알 때는 제대로 왜 그렇게 돼서 들어갔는가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맛소금입니다. 맛소금이라는 게 다 아시죠? 맛소금 뒤에 성분표를 보면은 소금에다가 맛을 내는 MSG, 글루타민산 나트륨을 여기는 9.9%를 넣었네요. 9.9%. 이노신산 나트륨 0.05%, 구아닐산 나트륨 0.05% 해서 10%의 글루타민산 나트륨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제 맛을 좋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의 짠맛에다가 감칠맛을 첨가를 한 게 바로 이런 맛소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은 뭘 첨가에 따라서 이렇게 성질들이 달라지고 우리 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만든 소금은 이런 MQ 눈소금이라는 소금이에요. 이 소금에는
아무것도 첨가를 하지 않았어요. 바닷물 그대로, 해양 심층수 그대로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양 심층수에 있는 모든 미네랄이 100% 이렇게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다른 소금들은 소금을 만들 때 염화 나트륨만을 끄집어내서 소금을 만듭니다. 천일염도 안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염화 나트륨만 끄집어내서 소금을 만들어요. 천일염은 염전에서 만드는데 염전에서 보통 한 15일에서 20일 기간에 걸려서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체함을 한다라고 소금을 끄집어 모으는 건 단 하루밖에 불가해요. 그리고 앞에서 14일 내지는 한 20일간의 시간을 소모한 곳에서는 이미 빨리 결정화 돼서 깔아놓은 칼슘은 깔아앉아 버렸고, 소금을 건져내고 남은 물 속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NaCl만 끄집어 올려요. 물론 여기에 묻어있는 미네랄 함량이들이 있긴 하지만 이걸 갖다가 또 간수 뺀다고 해서 다 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염화 나트륨만 남는 소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분표를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천일염 제품 보면은 염도 뭐 70% 이상 이렇게 붙여져 있고 85%에서 붙여져 있는데, 그러면 70% 이상이면 나머지가 다 미네랄이야. 그게 아니죠. 수분 함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100%다 건조를 시켜서 거기에 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칼륨 양을 따지고 보면은 한 2%가 채 안 되든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진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암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암염에 보면 참 이쁘게 핑크빛이나 붉은색을 띠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 보기에는 참 이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 색깔은 어디서 왔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소금은 원래 흰색이니까. 그러면 이 색은 그 땅에 묻힐 때 그 땅에 있는 토양에 있는 다른 성분들이 들어가서 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암염 같은 경우에 붉은색을 띠거나 핑크색은 철분이 많이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철이 녹슬면 붉은색을 띠니까 산화철이 많이 함유되면 그런 색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암염을 갖다가 물에 녹여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밑에 불순물들이 많이 가라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땅속에 묻히는 과정, 묻히고 뒤죽박죽 하는 과정을 수십 번을 반복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암염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암염을 다 그냥 먹지를 않아요. 다시 녹여서 불순물을 가라앉는 걸 다 빼버리고 그 위에 것만 가서 다시 끓여가지고 소금을 다시 만들어서 하얀 소금을 만들어서 다들 식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암염을 그냥 깨서 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에 대해서 어떻게 되면은 오늘 이제 저한테 어떤 분이 한 분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떤 소금을 갖다가 가라앉혀 봤더니 그 밑에 검은 것들이 가라앉더라. 이게 어디서 온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제가 이제 뭐 답변을 이렇게 해드렸는데, 그 소금을 다양하게 만드는 과정을 해보면은 어디서 무슨 뭐가 문제가 돼서 그런 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경우에는 염들의 장판이 조각이 나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소금 설비를 만들 때는 대단히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소금의 어떤 성분들, 바닷물 속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 들어있는가를 잘 알고 소금을 만드는 과정을 잘 컨트롤해야지만 그런 성분들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소금에 들어있는 미네랄이 몸에 해로우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무기물이니까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칼슘이나 마그네슘이나 칼륨이나 아연이나 이런 게 들어있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무기물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소금, 염화 나트륨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소금은 유기물일까요? 무기물일까요? 무기물이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 소금이 몸에 흡수돼서 역할을 다 하는 것처럼 거기 소금에 들어있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칼륨이나 아연이나 이런 거 다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역할을 합니다. 무기물이냐 유기물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이온화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온화가 될 수 있는 상태에 거치면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이온화돼서 다 흡수가 이렇게 되어서 우리 몸의 건강에 다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물이냐 무기물의 논쟁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기물로 만들어진 미네랄은 없어요. 시중에 판매되는 제품이. 칼슘 정도가 뭐 있을 수는 있어요. 칼슘을 조개 껍질이나 계란 껍질로 가지고 만들 수 있으니까 그거를 유기물이라고 뭐 하면은 할 수가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식물에서 뭐 통해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식물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런 것들 들어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아주 극소량들이기 때문에 그걸 갖고 추출해서 제품화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먹는 거, 약국에서 판매되는 거, 병원에서 처방하는 미네랄들은 다 무기물이에요. 무기물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일본 칼슘 같은 경우는 조개나 계란 껍질을 갖고 만든 것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상을 알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소금에 있는 미네랄이 문제가 있다는 공격하기 위한 것만 생각했지, 실제가 그게 어떻게 역할을 하고 들어가고 우리가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연구나 자료조사나 이런 걸 안 해보고 그냥 내뱉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네랄 부분에 대한 거, 소금에 대한 부분들은 무기물이냐 유기물이냐 아니라 이온화가 될 수 있느냐 아니냐라는 거죠. 바닷물에는 다 100% 이온화돼서 녹아 있어요. 그걸 다시 결정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온화가 100%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염화칼륨도 적정한 양이 소금에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인위적으로 과액을 넣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고, 없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염화칼륨이 들어간 이유는 짠맛의 기능 있고, 물론 이게 나트륨 배출에 이런 데 다 관여하는 부분이지만은 그분이 그렇게 잘못 알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게 좀 정정을 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금이라는 부분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금에 들어있는 미량이지만 들어있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은 우리 몸에 들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골고루 들어있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속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굳이 나트륨만 먹을 이유가 없죠. 칼슘도 먹고 마그네슘도 먹고 아연도 먹고 철분도 먹고, 그죠? 이런 게 다 골고루 들어있는 소금, 이런 걸 먹는 것이 건강에 아주 유익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그렇게 골고루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는 것은 바닷물밖에 없어요. 그러다 그 바닷물을 제대로 살린 속을 만들어 먹는 일이 바로 건강을 지켜나가는 일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